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강철중 검사다. 이런 검사 있다 없다. 서류철 들여다보기보단 잠복 근무가 체질에 맞고 부하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총기 사용도 올라잇. 바로 영화 공공의 적 2에 등장하는 검사 강철중이 그 주인공. 한편 여기에 대해 할 말 많다는 대검찰청 검사님들. 저도 뭐 싸움 못하길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현실 속 공공의 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현주소를 꼼꼼히 짚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영화는 공공의적 2입니다. 주검사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이 영화 감독님이 투캅스 실미도덕을 만든 강우석 감독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 영화 보면 상남자들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영화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정의와 사약을 대비시켜 불꽃 튀는 액션씬들이 나오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정의감 넘치는 검사로 설경구 씨가 열연해 주셨죠. 그리고 사약을 대변하는 인물로 정주로 씨가 열연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열연 보면서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이 영화가 가장 주목받았던 점이 실제 검사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 저는 이 식당 나오는 장면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 식당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우리 검찰청 직원들도 자주 찾아가는 곳인데 영화에서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주검사님, 액션하면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죠. 영화 전반부에 폭력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룸살롱으로 출동하는 장면인데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죠. 그럼요. 근데 주검사님, 검사가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죠? 예, 맞습니다.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압수수색 현장 같은데 검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실제 통상적으로 검사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검찰 수사관들의 현장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전화상으로 지휘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검사 되기 전에는 검사가 조직폭력배를 체포하는 현장에 나가서 격투도 하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싸움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현장에서 얻어맞기로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검사 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싸움 못하길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모두 연장을 내려놓는다. 실시. 야! 빈총 들고 쇼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액션 영화의 극적 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소품 중 하나가 바로 총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검사가 총을 들고 현장을 지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검사님, 근데 실제로 검사가 총을 소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도 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실무상은 거의 없습니다. 총기 규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권한인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검사는 법령에 의해서 직무상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호신용 권총을 소지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검사로 인간했는데 뭐 총을 소지한 적도 없고 또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2005년경에 실제로 권총을 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영화를 상영한 뒤에 우리 그 당시에 모시던 부장님께서 우리도 검사인데 총 한번 쏘보자고 하시면서 부원들 데려가서 근처 사격장에서 권총 몇 발씩 쏘본 경험이 있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겠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사실 뭐 이 영화에서 검사가 총을 들고 현장을 지휘하는 장면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물론 가능한 상황이겠지만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게 현실 그대로 묘사한다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극적 재미를 위해서 실제로 현실과 다르게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감독이나 PD들도 그런 점 때문에 알면서도 일부러 현실을 좀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 보유 현황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명선재단의 운영자금 흐름을 파악해 주시는데 필요하면 금감원에 협조 요청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속 검사실과 실제 검사실을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저 검사실
보면은 실제 검사실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초반부터 바짝 조여서 2005년도였나요?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은 바로 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주검사님, 그 검사실에는 어떤 직원들이 근무하죠? 수사부서 중에서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경우에는 보통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강력부 같이 범죄 첩보를 입수해서 직접 수사하는 인지부서의 경우에는 형사부보다 검찰 수사관도 더 많고요. 국세청, 세관 같은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함께 근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늙은이 노파심에 소란만 피우고 검사님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상우 이사장님이랑 오해 다 풀었어요. 민 검사님, 예. 한상우의 계략으로 안효준 이사가 한상우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결국 취소되고 마는데요. 그래도 강철중 검사는 수사를 계속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모욕죄 등과 같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 취소하더라도 처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안 이사가 한상우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뭐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같은 죄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집중합시다. 꼼짝 달싹 못하게 증거 찾아서 곧바로 긴급 체포로 가지. 영화에서 보면 한상우를 긴급 체포하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 검찰 수사 현실에서는 긴급 체포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민 검사님, 어떤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나요? 긴급 체포란 말 그대로 긴급한 체포를 말합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을 이용해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긴급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들이 긴급 체포를 많이 했었지만은 몇 년 전에는 긴급 체포 남용이 문제돼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판사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체포에는 긴급 체포, 판사의 체포영장에 체포가 있다는 건데요. 그 밖에 어떤 경우에 체포를 할 수 있나요? 그 밖에 현행범 체포가 있죠. 현장에서 바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이나 시민 등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없고 경미한 범죄에서 긴급 체포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체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지만은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그 현행범을 인계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먹어. 주검사님, 저기 검사가 집무실에서 피의자와 함께 설렁탕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 주검사님도 피의자 조사하면서 안효준 선생님께서 피의자랑 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답니다. 설렁탕 먹고 그런 경우 있죠? 예.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설렁탕보다는 육개장이나 짜장면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이제 피의자 체포해서 조사하다가 그 저녁 시간 되면 이제 집무실에서 음식 시켜 먹잖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정도 들고 그래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자백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절대악 한상우를 응징하기 위해 성난 황소처럼 오직 한 방향만을 향해 내달리는 대한민국 검사 강철중. 법을 비웃으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한상우는 과연 정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까요? 현실과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대중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 영화 공공의 적 2였습니다. 주검사님, 이 영화 다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열혈 검사가 주인공으로 나와 정말 뿌듯했거든요. 민검사님뿐만 아니라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이 영화를 봤던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민검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이 영화를 함께 봤던 저희 부장님께서 주검사, 우리도 강철중 검사처럼 권총도 한번 쏘보자고 하시면서 사격장으로 부원들 다 데려가셨겠어요? 네, 아무튼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우리 영화 제작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죠. 우리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 영화를 쭉 보면서 강철중 검사의 명대사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놈 못 잡는 검사라면 쪽팔려서 검사 안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앞으로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쪽팔리는 검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주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장시간 영화 보면서 대안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